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C 프로그래밍 현대적 접근 2판 교재의 10장 연습 문제 풀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검토할 건데, 그동안은 제가 커서 편집기나 다른 인공지능을 탑재한 코드 편집기, 텍스트 편집기를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사용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다만 그 사용 방식이 통상적이진 않아서 그거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지금 채팅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C 프로그래밍 현대적 접근의 10장에 관한 제 연습문제 풀이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그 연습문제 풀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이 디렉터리 안에 있다는 걸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 연습문제 풀이를 무엇과 비교하게 했냐면 다른 사람이 이미 작성한 연습문제 풀이랑 비교하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연습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연습문제에 들어있는 그 지시문 있죠. 지시문도 마크다운 문서로 다 저장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라고 일렀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주의사항을 하나 얘기했는데, 제 연습문제 풀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연습문제 풀이 또한 100%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풀이가 무조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10장에 한해서는 제가 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연습 문제의 풀이를 좀 적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무시하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지금 확인을 해 볼게요. 보통 다들 뭐 이 에이전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제가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모형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 이거를 지금 제가 골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5.2 코덱스도 있고, 코덱스 한번 써볼게요. 근데 제가 아마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토 자동으로 선택하게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돈 내기가 싫어요. 돈 내기가 싫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여기 두뇌 아이콘이 있는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자동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란 말도 최근에야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모형이란 말을 좀 쓸까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형, LLM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 모형이라고 말을 할게요. 이 코드를 생성하는 모형들은 제가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써보진 않았고 별로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돈 내고 싶지 않아요. 돈 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코드를 좀 자기 답변에 넣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저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해서 잘 안 쓰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구장 연습 문제 풀이를 검토하게 썼을 때는 이 답변이 마크다운 문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송 녹화를 위해서 글자를 엄청 크게 키워 놓은 상태여서 약간 그거를 읽기가 어렵긴 한데, 하나하나 한번 보죠. 연습 문제 풀이. 사용자께서 작성하신 파일의 내용은 모두 정확합니다. 뭐 지금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하나하나 따질 생각은 없어요. 이 모형이 이 코드 생성 모형 뭐라고 해야 할까? 언어 모형이라고 할게요. 이 언어 모형이 저한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만 제가 살펴볼 거고 괜찮다는 건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고 하니까 넘어갈 거고, 뭐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죠? 그쵸? 예, 괜찮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 교재에는 연습 문제가 있고 프로그래밍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장은 연습 문제가 얼마 없어요. 3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인데 각 프로젝트가 잘 작성이 돼 있는지 이 언어 모형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게요. 괄호 중첩 검사라는 말이 나와 있고 뭐 잘 썼다고 하는데 참조 솔루션의 오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뭔 뜻이냐면 제 풀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풀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뭐 그거는 지금 제가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포커페 분류하는 프로젝트가 2개 있었고 이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 건데 뭐 외부 변수였던 배열을 메인 함수 안에 넣었다. 뭐 잘했다, 인상적이다, 잘 썼고 로직이 근데 약간 이 표현은 이상하네요. 판별하는 논리가 논리적이다. 판별하는 논리가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았겠죠. 로직이 로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죠. 근데 뭐 저런 표현은 일상적으로 한국인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포커패를 추가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재 10장이 유독 포커에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포커를 아예 배웠을 정도예요. 포커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뭐 그건 그렇고 잘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역폴란드 표기법 계산기가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요구 사항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참조 솔루션보다 제가 쓴 게 더 낫대요. 그 다음 7번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어라? 그 다 좋다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10장 넘어갈게요. 10장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0장 연습 문제 풀이 말고 11장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이거를 확인할 건데 근데 이 디렉터리를 인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언급하는 방법을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커서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디렉터리가 아래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한 번 더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다가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할 거거든요. 일단은 이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자, 새로운 채팅 창을 열 겁니다. 이거는 끌 거고요. 약간 지금 영상 녹화가 좀 잘못됐어요. 원래 10장에서 뭔가 어떤 오류 지적이 있어야 하고 그 오류 지적을 제가 검토해야 하는데 오류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운데 뭐 그건 그거대로 지금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없애고 자, 이제 디렉터리만 제가 이 커서 채팅창에서 언급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적을 건데 원래는 간단하게 10장 연습 문제 풀이를 검토해야 했는데 11장으로 왔어요. 11장으로 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풀이를 볼 겁니다. 이거를 채팅창에다가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언급한 부분을 적절한 곳에 놓았고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 10장에서는 제가 연습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기는 한데 네, 그러면 이 영상에서 지금 제가 코드를 어떻게 고친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전 장에서는 많이 고쳤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겠죠. 8커밋 정도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여드려야 하는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 10분 정도 녹화 영상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어떤 개발자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답변, 언어 모형의 답변을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코드 짠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 코드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디 보자. 특히 사용자님의 코드, 저 얘기한 거죠. 참조 답안은 다른 사람 풀이고, 그러니까 제가 더 코드를 잘 적은 경우, 그 다음에 제 코드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풀이 볼 건데, 어... 자, 연습 문제 풀이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6번을 볼 건데요. 지금 이 커서 편집기에서 그거를 보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맥스로 갈 겁니다. 네, 파일을 켜놓긴 할게요. 파일을 지금 켤 건데 6번 연습 문제 C 파일을 켜놓고 둠 이맥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갈 거예요. 11장. 여기에서 뭐가 중복됐는지 한번 볼까요? 사용자 코드, 여러 번의 루프를 통해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습니다. 중복된 값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로직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작동합니다. 문제 없다는 건데요. 예,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 자 7번이 버그가 있대요. 사용자님의 코드에서 전역 배열을 수정하고 있는데 윤년인 해를 한번 계산한 후 평년인 해를 계산할 때 days of months를 다시 28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실행 중 윤년 호출 이후의 모든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코드를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윤년과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가 11장 이전에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거를 얘기하자면 뭐 저 지적이 틀렸다고 말은 할 수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지? 메인 함수가 어차피 한 번만 그 윤년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은 한 번밖에 안 해요. 그 함수 호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days of months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냐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어차피 메인 함수 자체가 어떤 해를 입력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의 몇 번째 날을 제가 입력하고 싶은지 확인하고 나서 그게 몇 월 며칠인지를 알려주는 작업밖에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 사용자가 입력한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과정은 어차피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한다는 거죠. 따라서 커서가 얘기한 내용은 뭐 틀렸다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이거 안 고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읽고 있는 이 교재에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는 메인 함수를 작성하는 게 원래의 지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연습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들은 그 풀이에 메인 함수가 꼭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메인 함수를 다 적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성한 어떤 함수의 정의가 제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7번 연습 문제는 이게 프로그래밍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메인 함수 작성할 필요가 없을 거거든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제가 교재 볼게요. 11장이 포인터에 관한 거예요. 포인터에 관한 거여서 그 7번 문제를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예, 7번 문제 보면 함수를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그 함수는 뭐냐면 split date예요. split date. 이 함수를 작성하게 돼 있지 메인 함수를 작성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일부러 메인 함수를 작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의한 split date라는 이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 커서 편집기가 제한하는 사항은 안 고쳐도 됩니다. 다만 수용하긴 할게요. 왜 수용할 거냐면 제가 이미 고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고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데 좀 볼게요. 제가 예전에 작성한 그 커밋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아니고 어디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제가 git 명령을 그렇게 잘 알진 않거든요. 근데 어 아마 git 명령 중에서 어떤 파일의 변화를 포함한 커밋들만 제가 검색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파일 변경 사항도 검색을 하면서 그런 커밋을 찾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지금 또 제가 git 명령어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고 제가 그건 좀 지금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갈까 싶어요. 그러면 이 스플릿 데이트는 어떻게 하냐? 이게 좀 애매한데 제가 저번에 이 함수를 아예 좀 고치긴 했었거든요. 아예 고쳤었는데 여기 보시면 is leaf year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등장한 풀이를 좀 찾으면 저게 등장한 풀이가 아니라 커밋을 제가 찾으면 되는데 여기 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찾았네요. 여기 보시면 year is leaf year라고 하는 변수를 함수로 아예 바꿔줬고 그래서 원래는 변수였던 거를 함수로 바꿔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영감을 좀 얻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is leaf year 있죠? 근데 여기도 있어요. 그 말이 뭔 뜻이냐면 제가 이미 이 코드를 고쳤다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보니까 그렇네. 11장 7번 연습 문제에서 그 스플릿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를 이미 제가 저번에 고쳐놨어요. is leaf year라고 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사실상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너무 좀 복잡하게 쓰여 있는 식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초기화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연습 문제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각 달의 날수를 저장한 배열의 값을 초기화해야 하는 상황이 여기서는 안 생긴 겁니다. 만약 그게 생기려면 사용자가 새로운 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있는 어느 날을 몇 번째 날을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 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커서 편집기가 제한한 내용은 안 받아들여도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안 할 겁니다. 이건 연습 문제여서 그래요. 자, 다음 8번 심각한 버그가 발견됐대요. 자, 이거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바꾼대요. 그러면 그게 뭔 내용인지를 좀 봐야겠죠? 자, max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볼 건데, 자, 여기 있어요. 이게 오류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자, 별표 max 등호 a i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바꿉니다. 즉,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인 a0의 값을 계속해서 더 큰 값으로 덮어 쓰게 됩니다. 포인터 주소를 변경해야 하므로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가요? 이건 왜 좀 헷갈리지? 잠깐만요. 자, 저 A가 뭐 하는 건지 좀 보고요. 배열 A의 길이를 이용자로 하여금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C99 표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n의 값이 정해지고 나서
그것만큼의 길이를 갖는 배열을 선언해요. 그다음에 정수 배열이죠. 그 정수 배열의 각 요소의 값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배열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찾는 게 이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함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굳이 포인터 변수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11장이 포인터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그 단원이라고 해야 하나? 장이어서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커서 편집기가 말한 게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음, 지금 맥스라고 하는 게 이게 지시자잖아요. 포인터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값을 바꾸고 있다는 거는 뭔 뜻이 되냐면 A0의 값을 지금 제가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는 최대값을 그 배열 안에 있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기는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배열에 들어있는 0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죠. 그러니까 근데 첨자 0에 해당하는 그 요소, 그 값을 바꾼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제가 코드를 작성해도 사실 상관이 없긴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수정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하기는 할 건데 좀 실험을 해볼게요. 11장으로 갈 겁니다. 자, 이게 몇 번 문제였죠? 8번이었나요? 자, 이게 8번 연습 문제거든요. 그래서 8번 연습 문제를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4인 배열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3, 5, 0, 1이라는 값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이 5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아마 잘 작동할 거예요. 그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잘 작동하긴 할 건데 이 코드가 좀 어색한 건 맞아요. 예,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커서가 제안한 거를 보면 그 주소를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max를 이런 식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이 max라는 지시자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바꾸지 말고 이 지시자를 바꾸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는 커서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연히 커서 편집기가 지시한 대로 코드를 바꾸지 않아도 제 코드가 잘 작동하는 사례인 거예요. 진짜 우연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3, 5, 0, 뭐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진짜 우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5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 코드를 작성하려고 했었는지 저도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앰퍼샌드 기호를 뭐라고 하더라? 주소 연산자?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 참조 연산자를 제가 사용한 이유가 뭔지 저도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왜 저렇게 코드를 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 하겠는데 그 커서 편집기가 제안한 대로 코드를 바꾸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가지는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0, 첨자 0에 해당하는 배열 요소의 값을 계속 바꾸는 건 뭔가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커서의 제안을 듣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용어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 한자어로 이루어진 저 번역어를 자꾸 좀 잊어버리는데 indirection operator는 제가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냥 마음대로 번역한 건 아니고 그 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이나 아니면 다른 국어 사전을 좀 참고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렇고 예, 코드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무조건 인공지능이 다 틀린 얘기만 한다고 말은 안 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공정합니다. 약간 좀
감정적으로는 제가 좀 회의적인 건 맞아요. 회의적이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 변화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커밋을 작성할게요. 뭐라고 작성할 거냐면 자 그 커밋 메시지도 인공지능이 생성해 줄 수 있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설명은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리팩터라고 쓰고 그 제 리팩터를 뭐라고 번역해야 하더라? 기억이 안 나요. 재구조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리스트럭처거든요. 그래서 리팩터는 재구성 정도로 여기선 이해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써야 할까요? 커밋 메시지 쓰는 게 너무 어려운데 잠시 생각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쓰지? use address operator instead. 자, 일단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 커밋 메시지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 제 영어 작문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Instead of an indirection operator라고 저는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검사를 할 건데 아마 이맥스 안에서 그래멀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하긴 할 거예요. 다만 저는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웹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싶은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address operator라는 용어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 여기 있죠? 주소 연산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접 참조 연산자, 그 다음에 주소 연산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좋아요. 커밋 작성했어요. 아, 근데 메시지를 좀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This doesn't change the function's behavior. 그 다음에 as it happens라는 용어가 아니라 표현을 좀 쓸까 하는데 as it happens. as it happens는 어디에서 봤냐면 제가 어제 메타메스 제로 논문에서 본 표현이거든요. as it happens. 우연히 때마침 공교롭게도 해서 저 표현을 쓰겠습니다. as it happens.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래멀리를 통해서 한 번만 더 문법 검사를 해볼게요. 자, 해보니까 약간 좀 고쳐야 할 게 있대요. this라고 하는데 as it happens, this 뭐라고 해야지? this change doesn't change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this commit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고치래요? In the event that this commit 아니에요. 저거 아니고 그러면 다른 표현을 쓸까요? 우연히,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냥 이거 그냥 써도 되지 않나? As it so happens back then, as it so happens, as it so happens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잠깐만요. As it happens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쓸게요. 자 그래멀리가 제안하는 것도 언제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This commit 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첫 번째 커밋은 작성이 됐고 좀 느렸죠. 다음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1, 2, 3 매우 잘 작성됐습니다. 뭐 그래요. 그 다음 4번 사용자 승리 사용자님의 구현이 참조 답안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잠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 문제 풀이가 그 다른 사람 C솔루션스라는 이름의 GitHub 저장소를 공유하신 분보다 지금 제 풀이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그분 풀이도 이미 참고를 해서 제 풀이를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이건 있습니다. 베끼지는 않았어요. 베낀 건 아니고
어떤 때에는 그분 풀이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분의 풀이를 보면 아예 그냥 문제 풀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오답을 낸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른 사람의 풀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할게요. 저는 그분의 풀이를 제 풀이랑 비교하고 만약 제 풀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미 그걸 다 고쳤어요. 그때 인공지능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보다 뭐 지금 제 구현이 더 정확하다는 저런 인공지능 답변이 나오는데 뭐 지금 제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저는 검토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분 풀이를 그대로 뭐 옮겨 쓰거나 한 게 솔직히 말해서 뭐 몇몇 문제 풀이에서는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내 후반부로 갈수록 더더욱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해서 좀 아예 완전히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풀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 괜히 했나? 모르겠어요. 괜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다음 요약 및 재현. 어디 보자. 평년 처리를 위한 초기화 로직을 추가하세요. 로직이란 말 쓰는데 그냥 논리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로직이란 말을 자주 쓰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 기각할 거고요. 다음 값을 덮어 쓰는 대신 포인터 이거는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고 다음 프로젝트 4번 참조 답안의 오류를 완벽하게 피해 가셨습니다. 뭐 칭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됐고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전반적으로 포인터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특히 프로젝트 구현 능력이 탁월합니다. 위하십니다. 이게 뭔 표현이에요? 위하십니다가 뭔 소리예요? 위하십니다? 위하십니다? 뭔 소리예요, 저게? 혹시 제가 모르는 위하다의 형용사가 있나요? 위하다는 동사로만 쓰이죠. 이롭게 하거나 돕다, 소중하게 여기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좀 웃깁니다. 위하십니다. 뭐,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자, 저거는 말이 안 되고, 다음 몇 가지 포인터 역참조 관련 실수만 주의하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쳐야 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죠? 하나밖에 안 고쳤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인공지능의 답변을 사람이 또 검토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애초에 뭐 시언어 공부를 할 때 그 교재 연습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다 풀라고 얘기하는 학습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학습자가 게으르고 그 과제물을 인공지능한테 자기 대신 작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처럼 독학으로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연습 문제를 직접 안 푸는 건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배워야 하니까 뭐 교수님한테 자기 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떤 학습 동기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습 문제를 안 풀고 인공지능한테 그걸 다 풀게 만들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도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 인공지능과 뭐 대화를 하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실지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인공지능한테 질문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답변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때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알아차리기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 답변은 피해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구글이나 덕덕고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찾아서 그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로 어떤 제 의문을 해소하려고 할 때, 제 의문, 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근데 인공지능은 아예 지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코드를 얘기할 때도 있고 없는 형용사를 만들어낼 때도 있죠. 뭐 코드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기만 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제안은 질문은 인공지능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참조 문서 아니면 제가 읽고 있는 교재 같은 데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어떤 뭐 스택 익스체인지 질문 답변 글을 보실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더 낫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지는 이제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제안은 뭐냐면 자기가 연습 문제를 풀고 난 다음의 상황이에요. 상황에 관한 건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연습 문제 풀이를 다 작성했잖아요. 인공지능한테 검토를 바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연습 문제 풀이나 아니면 어떤 그 교재는 그 공식 해설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랑 자기 풀이를 먼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인공지능을 안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 추천은 기각하셔도 돼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생각하고 제가 최대한 그 다른 사람 풀이랑 제 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푼 부분, 제 코드에 있는 논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직접 찾으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때도 인공지능이 코드를 직접 고치는 거는 무시하시는 걸 저는 권장해요. 왜 그거를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거를 보는 순간 그게 머릿속에 이게 자꾸 남아서 그쪽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코드랑 비슷하게 저도 코드를 만들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직접 어떤 풀이를 어떤 개선 방식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저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커서 편집기가 이렇게 피드백을 저한테 제시했을 때, 즉 제 문제 풀이에 대한 검토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뭐 이 정도 이런 코드 정도는 이거 정도는 어차피 읽으면 뭐 문서를 읽으면 볼 수밖에 없고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여기선 뭐 지금 제 코드를 많이 수정하는 그런 작업은 이 인공지능 모형이 언어 모형이 그런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코드를 다시 한번 고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이 좀 말이 길었죠. 말이 길었는데 자 실시간으로 말을 하면 약간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얘기는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마다 의견 차이가 많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런 대규모 언어 모형을 이용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정말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안 쓰려고 했고 사실 싫어했어요. 그동안 싫어해서 안 써왔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으로 앞으로 저는 쓰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이제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좀 관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제 이 영상에 대한 의견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제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중립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